내가 대체 뭘 한 거지? 61살에 찾아온 사랑. 아니, 사랑이라 착각한 도피.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무관심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초, 10초. 그러다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61세.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김민수 씨 부인으로 살았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 엄마 서연이 엄마로 살다가 아이들이 독립한 뒤로는 다시 김민수 씨 부인으로 돌아왔다. 내 이름? 박은희. 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나도 혼자 먹자니 입맛이 없었다. 결국 김치찌개를 끓였다. 30년 넘게 해온 요리였지만 요즘은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다.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저녁 됐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나는 그의 수저 소리를 들었다. 회사에서 퇴직 이야기 나왔어. 그래요? 내년 2월이면 정년이니까. 퇴직금 정리하고 연금 신청해야지. 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이웃집 불빛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신혼부부였다.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했고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였을까? 준호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승진을 위해서라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는 척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남편은 회사 사람이 되었고 나는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 엄마, 나 미국 지사로 발령났어. 3년 전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축하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1년 후 서연이도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빈 방 2개를 바라보며 울었다. 남편은 그날도 야근이었다. 그 후로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저녁 6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택배 아저씨에게 수고하세요 할 때 그게 내가 하루에 하는 대화의 전부였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61년을 살았는데 나는 대체 어디 있었을까? 20대의 나는 꿈이 많았다. 여행도 가고 싶었고 그림도 배우고 싶었다. 결혼하면서 그 꿈들을 잠시 미뤄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가 40년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괜찮았다. 준호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고 서연이의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나름 바쁘게 살았다. 그때는 엄마라는 역할이 나를 채워줬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다. 퇴직을 1년 앞두고도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다. 나는 집에 있었다. 늘 그랬듯이. 박은혜 씨?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내 이름을 오랜만에 봤다.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가보지 그래. 심심할 텐데 했다. 심심하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심심할 텐데였다. 동창회 당일 나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다.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다. 결국 명절 때 입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아니, 낯익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얼굴들이었다. 40년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놓았다. 은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한 여자가 다가왔다. 순간 누군지 몰랐다가 이름표를 보고 깨달았다. 정미였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정미야.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는 포옹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은희야라고 친근하게 불러줘서 그랬던 것 같다. 동창회는 시끌벅적했다. 다들 자기 이야기를 했다. 누구는 사업을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교수가 되었고, 누구는 작가가 되었다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은희야, 너는 뭐하고 지내? 정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랬지. 애들 다 컸지? 이제 4시간 생기겠네. 4시간?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4시간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저기, 누군가 내 옆에 섰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강태호.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박은희 맞죠? 기억하세요? 아, 네, 강태호 씨.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왜인지 마음을 흔들었다. 4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착한 학생이었다. 조용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니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다들 잘 지내지? 라고 물으면 응, 잘 지내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대답을 진짜로 들으려고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정미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정말 뭘 하며 살았을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게 다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동창회 이후 뭔가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뭘까? 남편? 동반자?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사람?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똑같은 인사. 35년간 반복해온 대화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나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바빠 보였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나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11시가 되었다. 점심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요리 프로그램, 홈쇼핑, 뉴스. 결국 다시 드라마로 돌아왔다. 그리고 멍하니 보다가 잠이 들었다. 핸드폰 소리에 깼다. 정미였다. 은희야, 나야. 동창회 이후로 연락 한번 해야지 했는데 오늘 시간 돼? 응? 시간. 뭐 하는데? 카페에서 차 한잔하자. 할 얘기도 있고. 나는 거울을 봤다.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집에만 있으니 꾸밀 이유도 없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1시간 후 나는 동네 카페에서 정미를 만났다. 정미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다. 은희야, 너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는 무슨. 우리 이제 시작이야, 시작. 애들 다 키웠잖아. 정미는 신이 나서 얘기했다. 요즘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평생 하고 싶었던 거라고, 너무 재밌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 정미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글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다.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랑은 어때? 잘 지내? 순간 멈칫했다. 잘 지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싸우지 않으면 잘 지내는 걸까? 대화를 안 해도 잘 지내는 걸까? 응. 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우리 나이에. 정미가 진지한 표호로 말했다. 사실 나도 남편이랑 거의 대화 안 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내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안 그러면 미칠 것 같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도 나와 비슷했구나. 왠지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은혜 씨? 저 강태호예요. 동창회 때 봤었죠. 심장이 쿵했다. 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을까? 아, 네, 기억해요. 그날 명함을 못 드렸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동창들 모임 카톡방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번호 받아도 될까요? 아, 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그냥 동창인데, 그냥 카톡방 초대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했어요? 응. 저녁은요? 먹었어. 그게 다였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바로 잠들었다. 나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기엔 아니었다. 퇴근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고 주말이면 데이트도 했다. 손도 잡고 다녔다. 언제부터였을까? 준호가 태어나고 남편이 과장이 되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핸드폰을 켰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고등학교 3반 동창회 방에 초대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방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반겼다. 은희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다. 그리고 대화를 지켜봤다. 사람들은 자기 근황을 얘기했다. 여행 간 사진도 올리고 손주 사진도 올렸다. 강태호가 메시지를 보냈다. 은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요? 남편은 저를 안 보고 저도 남편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그냥 평범하게라는 말 속에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봤다. 여보, 우리 주말에 영화 볼까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영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 같은 거 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 주는 골프 약속 있어. 다음에. 다음 주는요? 생각해 볼게.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매주 골프가 있었고 나는 매주 집에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의 퇴직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녁을 먹다가 물었다. 글쎄, 일단 쉬어야지. 35년 일했으니까. 그 다음엔요?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요? 응? 저는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다. 당신은 계속 집에 있을 거 아니야. 뭘 물어봐?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나는 계속 집에 있을 사람이었구나. 남편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이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아봐주는 것. 그게 절실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호였다. 은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동창들 모임 준비하는데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답을 쳤다. 네, 좋아요. 그렇게 나는 금지된 문 앞에 섰다. 커피숍 앞에서 나는 3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동창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릴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강태호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가 왠지 마음을 편하게 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그가 주문을 하러 갔다. 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손이 축축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됐을까? 여기요. 커피를 건네받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 동창회 모임은 핑계였어요. 네. 그냥 은희 씨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동창회 때부터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눈은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를 정말로 보고 있었다. 남편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 눈빛.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그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려줬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창피하네요. 처음 만나는데. 처음 아니에요. 4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땐 서로 거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얘기하려고요. 40년 늦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동창회 얘기, 학창시절 얘기를 했다. 그러다 점점 깊어졌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5살 때요. 선 봐서 결혼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사랑했어요? 순간 멈칫했다. 사랑? 남편을 사랑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냥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혼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지금은요? 사랑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커피잔만 빙빙 돌렸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외롭겠네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게 제일 외로운 거잖아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걸까? 태호 씨는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죠. 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대요. 처음엔 화났는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나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녀는요? 딸 하나 있어요. 엄마랑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표정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와 같은 외로움. 그래서 은희 씨 마음이 이해돼요. 집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기분.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 커피숍을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다.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망설였다. 만나야 하나? 이게 맞나?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로 웃은 게 얼마만일까?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저녁은? 먹었어요. 그래. 그게 다였다. 누구 만났어? 재밌었어? 무슨 얘기했어? 그 같은 질문은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환해 보였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호였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나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쥐었다. 네. 좋아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뭘까? 이 설렘은 뭘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오랜만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또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처음엔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나중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은희 씨는 꿈이 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꿈이요? 그냥 여행 많이 다니고 싶었어요. 그림도 배우고 싶었고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 왜 안 돼?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태호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사진 찍어요. 취미로요. 보여드릴까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풍경 사진들이었다. 일몰, 산, 바다. 모두 아름다웠다. 와, 정말 잘 찍으시네요. 같이 가실래요? 다음 주에 바다 사진 찍으러 가는데. 바다요? 네. 동해 쪽으로요. 일출 보러. 나는 망설였다.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게 맞나? 하지만 또다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좋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 어디? 동해. 1박 2일로.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그게 다였다. 의심도 없었고 만류도 없었다. 관심 자체가 없었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뭘까? 정말 아내일까? 그날 이후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김민수의 아내 박은희, 강태호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은희, 나를 보는 사람이 있을 때의 나. 그리고 나는 점점 후자의 삶에 빠져들고 있었다. 금지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다. 동해로 가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강태호가 운전을 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남편 차 조수석엔 수없이 앉았지만 이렇게 설레본 적은 없었다. 괜찮으세요? 멀미 안 하세요? 네, 괜찮아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80년대 발라드.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듣던 노래.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졸업식 때 나왔던 노래. 어머, 맞다. 그때 다들 울었었죠. 은희 씨도 울었어요? 물론이죠.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때 은희 씨가 우는 걸 봤어요. 정말요? 네. 너무 예뻐서 기억에 남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61살 먹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다니. 그때 말 걸걸 그랬어요. 왜 안 걸었어요? 용기가 없었죠. 은희 씨는 인기 많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평범했는데. 제 눈엔 특별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심장이 쿵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일까? 남편은 결혼 전에도 이런 말을 잘 안 했다. 2시간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빛 동해가 펼쳐졌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와, 나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일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땐 애들 챙기느라 바다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예쁘죠? 강태호가 내 옆에 섰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바다. 내일 아침 여기서 일출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은희 씨. 네. 행복해 보여요. 오늘.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집에서는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었어요? 아니요. 숨만 쉬고 있었어요. 사는 게 아니라. 강태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봤다. 태호 씨, 미안해요. 그냥 혼자 걷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손을 빼야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을 뺄 수가 없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제였더라? 10년? 아니, 그 이상?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파도 소리만 들었다.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방이 2개였다. 각자 방 쓰시면 돼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저녁을 먹고 바닷가에 다시 나갔다. 밤바다는 낮과 또 달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편안해요. 우리는 방파제에 앉았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은희 씨가 좋아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동창회 때 처음 봤을 때부터요. 아니,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태호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은희 씨는 유부녀고, 저는 그냥 동창이고. 근데 못 참겠어요. 매일 은희 씨 생각해요. 그 외로운 눈빛이 자꾸 생각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일어나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네, 저도. 태호 씨가 좋아요. 그 순간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태호 씨, 이거 사랑일까요?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근데 상관없어요. 은희 씨랑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우리는 그날 밤 선을 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일출을 보러 나갔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와, 진짜 아름답다. 은희 씨가 더 아름다워요. 나는 웃었다. 이런 말이 오글거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야.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서너 번 만났다. 남편에게는 늘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걸었고 가끔은 영화를 봤다. 손을 잡았고 때로는 껴안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왜 안 돼요? 한 번은 강태호가 물었다. 우리가 모텔 앞을 지나가다가 무서워요. 뭐가요?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은희 씨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 집으로? 대답할 수 없었다.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는 늘 그랬다. 재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있어줬다. 나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사랑이야. 나는 이제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라는 것을. 집에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공허함을 잊기 위한 도피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숨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도피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스스로를 속였다. 이건 사랑이야.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축하드립니다.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의 퇴직식이었다. 나는 회사 강당 뒤편에 서서 박수를 쳤다. 남편은 단상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남편의 회사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나의 자유도 끝나는 건가?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피곤한지 소파에 앉았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한동안은 쉬어야지. 35년 일했으니까. 나는 불안했다.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지? 강태호를 만나러 나갈 수가 없잖아. 그 불안은 현실이 됐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에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낮잠을 잤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남편에게 말했다. 어디? 카페에서 차 마시기로 했어요. 누구? 순간 멈칫했다. 남편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정미여. 고등학교 동창? 또 동창회야?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가끔 만나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의심? 아니면 그냥 지루함? 일찍 들어와. 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식은땀이 났다. 강태호와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퇴직했어요. 아. 강태호는 금방 알아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만나기 힘들어지겠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은희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강태호에게도 그리고 이상하게 남편에게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차 마시는데 3시간이나 걸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이상해. 맨날 나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친구들 만나는데 당연히 좀 꾸미죠. 정말 친구야? 당연하죠.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돌아 누웠다. 그냥 조심해. 이 나이에 창피한 짓 하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창피한 짓. 남편은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강태호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화장실에 가서 보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갔다. 은희 씨,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서. 그럼 언제쯤?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조금은 계속 길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딱 2번 만났다. 그것도 1시간씩. 은희 씨,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강태호가 불안해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말해요. 이혼하고 저랑 사세요. 그건 아직 안 돼요.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해요. 하지만 뭐예요? 남편도 은희 씨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서요. 알아요. 알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혼을 못할까?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왜 계속 살까? 두려웠다. 예순이 넘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호와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강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 씨는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어두웠다. 남편은 벌써 잤나 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다. 무서울 정도로. 뭐가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다. 나와 강태호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건 누구야? 이 남자가 친구예요. 그냥 동창이 손을 잡아 날 바보로 하나? 남편이 일어났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얘기해봐. 얼마나 만났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뭐가? 손잡은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조용한 분노.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61살 먹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남편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가야지.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여보, 제발. 무릎을 꿇었다. 남편의 바지를 붙잡았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은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럴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짐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태호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텅 비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킨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사랑도 가정도 나 자신도 모든 것을 잃었다. 3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핸드폰은 꺼두었다. 강태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을 것이다. 하지만 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넷째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무시했다. 또 울렸다. 엄마 거기 있어요? 서연이었다. 딸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귀신 같은 얼굴이었다. 문을 열었다. 엄마.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나를 안았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아빠한테 들었어요. 전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다. 마셔요.
물을 마셨다. 목이 칼칼했다.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설명 좀 해줘요.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데.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오빠도 알아요.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대요.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들한테까지 상처를 준 거구나. 그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좋았나? 정말 사랑했나? 엄마도 외로웠을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알아요. 맨날 회사만 다니고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알아. 엄마가 미쳤었어. 지금이라도 정리해요. 그 사람이랑 연락 끊고 아빠한테 용서 빌어요. 아빠가 용서할까? 모르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서연이는 일주일 동안 내 곁에 머물렀다. 밥을 해주고 집을 청소하고 나를 돌봐줬다. 엄마,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이제 끝이라고. 핸드폰을 켰다. 강태호에게서 87통의 부재중 전화, 53개의 문자가 와 있었다. 은희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 안 받아요?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마지막 문자는 어제였다. 이제 포기할게요. 은희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해 보였다. 저예요. 은희 씨,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네.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태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희 씨 사랑한다면서요. 저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뭐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1년 동안 만났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 거였어요. 강태호가 웃었다. 비웃는 소리였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손잡고 껴안고 했던 게 다 도피였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날 이용한 거잖아요. 외로움 달래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한테 들켰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저를? 나는 울기 시작했다. 태호 씨도 외로웠잖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워서 만난 거였어요. 그래도 제 감정은 진짜였어요. 저도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한 건 태호 씨가 아니라 저를 봐주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이혼도 안 할 거면서 왜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행복하세요, 은희 씨. 남편이랑.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서연이가 나를 안았다. 잘했어요, 엄마.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실수한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남편이 집에 왔다. 짐을 더 싸러 온 거였다. 여보, 남편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욕이라도 해줘요. 할 말 없어.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나를 봤다. 생각 중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신 안 그럴게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연락도 끊었어요. 다신 안 만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간 좀 줘.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다.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3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빠, 한동안 연락 안 할게요. 저도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에는 외로운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벌받는 조용함이었다. 나는 매일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요? 밥은 먹었어요? 답장은 거의 없었다. 가끔 응이라고만 왔다. 한 달이 지났다. 강태호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카톡방에서도 나갔다. 그가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졌다. 나는 매일 집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뭘 얻으려고 했던 걸까? 사랑? 아니었다. 나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의 신뢰, 아이들의 존경, 나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갈 곳.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 자신조차도. 2달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집에 들러 옷을 챙겨갈 뿐이었다. 나와 마주치면 최소한의 말만 했다. 건강해. 응. 그게 다였다. 나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혹시 오늘은 집에 올까 싶어서.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그 찌개를 먹다가 버렸다. 정미가 가끔 전화를 했다. 은희야, 괜찮아? 응. 그냥 살아. 나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사람들 만나기 싫어. 다들 알 것 같아.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알면 어때?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나는 자격이 없어.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은희야, 너 스스로를 너무 벌주지 마. 실수한 거야. 사람은 다 실수해. 하지만 나는 나올 수 없었다. 집이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느 날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저 민수 친구 재혁이에요. 아, 네. 형님 요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원룸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형님이 요즘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이 돼서요. 나는 남편이 사는 원룸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했다. 가야 하나? 가서 뭐라고 말하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빌라 3층. 남편이 이런 곳에 살고 있었구나.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떨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왜 왔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줬다. 방은 좁았다. 원룸에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소주병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다. 앉아. 나는 바닥에 앉았다. 남편도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여보, 말해.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몇 번째 미안하다는 거야? 알아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근데 다른 말을 모르겠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왜 당신이 그랬을까? 내 잘못도 있는 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잘못했어. 35년 동안 당신한테 무관심했잖아.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안 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다른 남자 손을 잡아도 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 60 넘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 남편이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나도 울었다.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3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이었는지. 당신도 그랬잖아. 나를 사랑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산 거. 할 말이 없었다. 그게 맞았으니까. 나한테 시간 좀 더 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다른 남자 손 잡은 거, 다른 남자한테 웃어준 거. 계속 생각나.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요.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요. 다신 밖에 안 나갈게요. 남편이 나를 일으켰다. 그렇게 살면 또 외로워질 거야. 또 다른 남자를 찾을 거고. 안 그럴게요. 진짜로.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남편은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집에 가. 나도 생각 좀 더 해볼게.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나는 원룸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뒤돌아봤다. 남편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텅 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강태호가 나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강태호가 서 있었다. 왜 왔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요.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저도 압니다. 끝난 거. 근데 궁금해서요. 뭐가요? 은희 씨는 진짜 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했어요. 그때는이라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느낀 건지도 모르겠어요. 강태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진짜 사랑했거든요. 은희 씨를. 미안해요. 미안하긴. 저는 이용당한 거 압니다. 은희 씨 외로움 채워주는 도구. 그게 제 역할이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해지세요. 만약 남편이 은희 씨한테 잘했으면 저한테 안 왔을 거잖아요. 할 말이 없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정리하려고요. 다른 도시로 가요. 여기 있으면 자꾸 은희 씨 생각날 것 같아서. 어디로요? 부산이요. 딸도 있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지내요. 은희 씨도요. 남편이랑 잘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강태호가 돌아섰다. 태호 씨. 그가 멈췄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때 저를 살아있게 해줘서. 은희 씨도 저를 살아있게 해줬어요. 비록 짧았지만. 안녕히 계세요. 그가 떠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깨달았다. 나는 그 누구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도 강태호도. 내가 사랑한 건 오직 외롭지 않은 나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기적이었고 파괴적이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그 폐허 속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석 달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들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울지 마. 돌아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남편은 짐을 방에 풀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아이들 방을 썼다. 따로 잘 거예요? 당분간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정성껏 3시간 동안 푹 끓였다. 저녁 됐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나도 앉았다. 많이 드세요. 남편은 한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예전 맛이 안 나네. 미안해요. 아니, 맛있어. 근데 그냥 예전 같지 않아.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배경에 깔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다. 나 내일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할 거야. 그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뭐해? 집에만 있지 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뭘 하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자원봉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외로웠다면 지금은 공허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공허했고 없어도 공허했다. 어느 날 정미가 집으로 찾아왔다. 은희야, 너 이러다 죽겠다. 뭐가? 집에만 박혀서 자책만 하고 있잖아. 나와. 같이 미술학원 다니자. 나는 그런 거 못해. 왜? 손 없어? 발 없어?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아무도 안 봐.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빠. 너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 너한테 관심 없어. 정미의 말이 따끔했지만 사실이었다.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해. 다음 주 월요일 10시. 내가 데리러 올게. 정미는 강제로 나를 끌고 갔다. 미술학원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수다를 떨며 그림을 그렸다. 처음이에요? 옆자리 여자가 물었다. 네. 저도 처음엔 떨렸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선생님이 과일을 가져왔다. 오늘은 정무라 그려보겠습니다. 편하게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들었다. 사과 하나를 그렸다. 삐뚤빼뚤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말했다. 아니에요. 못 그렸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일까? 2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완성된 그림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다. 응, 올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미술학원. 정미랑.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랑? 뭐 했어? 물어봤을 텐데. 아, 예전에도 안 물어봤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펼쳤다. 못생긴 사과 그림. 하지만 내가 그린 거였다. 오랜만에 뭔가를 한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녔다. 그림도 조금씩 나아졌다. 집에서는 남편과 최소한의 대화만 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날씨 춥네요. 응.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어떻게 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할까? 심장이 철렁했다. 이혼이요? 응. 우리 사실 끝난 거 아니야? 같이 살지만 각자 사는 거잖아. 저는 싫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하나? 모르겠다. 그냥 익숙해서요. 3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문제야.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익숙해서 같이 산 거지. 그래도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집 지키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나도.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울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어떻게요? 일단 대화부터. 서로한테 관심 가지기. 당신 하루가 어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물었다. 저녁에 만나면 오늘 어땠어요? 물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35년 만에 하는 대화 같았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오늘 미술학원에서 풍경화 그렸어요. 어땠어?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다음엔 나도 같이 가볼까? 정말요? 응.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남편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석 달이 더 지났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다. 손을 잡고 잤다. 사랑일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 35년 만에 처음으로. 어느 날 나는 혼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강태호와의 시간, 남편의 떠남,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들.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도피였고, 이기심이었고, 나약함이었다. 나는 외로웠고, 누군가 나를 봐주길 원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찾았다. 진짜 필요했던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선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들을 남편에게, 강태호에게 던졌어야 했는데 나 자신에게 던졌어야 했다. 이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남편의 복수가 아니었다. 강태호와의 사랑도 아니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이야기였다. 그리고 뒤늦게, 너무 늦게 다시 찾은 이야기였다. 용서는 받았다. 하지만 그게 되돌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엔 제대로 서로를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며. 61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박은희로 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소중한 당신 자신입니다.